(2021년 4월 10일) 장위구구역 공공재개발 제1차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재개발 제1차 설명회 사회를 맡은 75-535 고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회에 앞서서 김지훈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렇게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9월 21일 날 공공참여 동의서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달 3월 29일 날 저희가 그 2차 선정 지역으로 아주 좋은 그 사업성을 가지고 선정되어 갖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쁘실 거라 알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모든 거는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예전같이 민영재개발처럼 흐지부지 되거나 시간 질질 끌고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이제부터 빨리빨리 진행돼서 최고의 아파트로 최상의 이익을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LH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 많이 궁금하신 분들, 오해가 있으신 분들,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시면 좋겠고, 오늘 유튜브 그 촬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LH하고 각 관계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들어보시고, 아, 이 부분은 이렇구나라는 걸 다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일 참석하시기로 한 국회의원 기동민, 시의원 이경선 의원 님은 선출직 공무원은 50인 이하 행사에만 참석 가능하다고 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은 LH 관계자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30분간 설명의 시간을 갖고 30분간 질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처음 시작으로 나영수 부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LH 수도권주택특별본부 공공재개발부장 나영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사업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주민 자력 개발이 더딘 지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종상향 또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이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굉장히 오늘 축복받은 날씨고 미세먼지도 전혀 없고 굉장히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산책 나가기도 참 좋은 날씨인데,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꽉 들어차신 여러분들 보면서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런 이제 책임감을 더 가지게 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작년에 공모를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70개 지구가 신청에 응모하는 등 상당히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그 중에 올 1월에 기존 구역 14개 중에 8개가 선정이 되었고, 이번 2차 선정 심의를 통해서 최종 16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2차 지구는 예정 구역이나 해제 구역, 신규 구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56개 그 구역이 공모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주거 정비 지수 미달 등으로 해서 본선에 오르지 못했고, 28개, 그러니까 절반만 이제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28개 중에 아시는 것처럼 16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장이 9구역이 최종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각각 지역에 대한 밀도 계획 등이 있는데 그거를 좀 파격적으로 깨면서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파격적으로 그 서울시에서 양보하면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사업이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공모가 끝났고 2차, 3차 공모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빨리 그 신청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의사결정이 아니었나 싶고, 특히 언론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여기 이제 소유자분들이 한 700분 가량 되는데 그 계획 가능한 세대 수는 2,300세대다 이런 발표를 보셨을 겁니다. 거의 3배 이상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 후보지 선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좀 변화할 수 있지만 큰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16개 선정된 지구 중에 이 장이 9구역은 몇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정말 이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계략 계획안이라는 걸 작성해서 이 지역의 밀도, 높이 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건축 계획까지 계략적으로 수립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이 지역은 상당히 좀 고밀로서도 개발이 가능하겠구나, 주변 여건이나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결정이 난 배경에는 저희가 그 어떤 논리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대응을 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꼭 실현시키겠다는 열망이 구청이나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에게 닿아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다르시고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역 개발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더 부과될 수 있으면은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정된 다른 지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나 이런 단계에서 여기는 너무 상대적으로 좋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낮춰도 돼, 또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더 부담을 해도 될 거야 라는 부분이 혹시라도 생길까 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를 내서 그 개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똘똘 뭉쳐 주셔야지만 이 사업이 정말 아름답게 조기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LH는 여러분들 찬성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 어려움이나 고민도 친절하게 가슴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귀 기울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지숙 대리님께서 공공재개발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이 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1차 주민설명회를 맡은 최지숙 대리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주민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먼저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발표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조합 위주의 재개발 사업 대신에 공공디벨로퍼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로 서울에 4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관심이 가히 뜨겁습니다. 공공재개발 신청단지가 70곳이나 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성공한 단지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주변 시세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유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던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양시 최초의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큰 규모로 진행됐다니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죠? 촬영을 위해 서울에서 자차를 타고 가는 길이 원활했고요. 안양역, 명항역 등의 대중교통도 갖춰진 역세권이었습니다. 안양천, 수변공원, 수리산이 있는 숲세권에 단지 안에도 녹지와 놀이터, 물놀이장이 넓게 만들어진 단지였습니다. 이곳은 재개발 전에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이 동네 토박이라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네, 안양 7동 덕천마을은 공단이 조성됨으로 해서 예전엔 이 지역에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택이 노후화가 빠르고 안양천이 넘치면 맨 처음에 그 덕천마을에 물이 차서 열악한 환경 조건과 도로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개발을 빨리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됨으로 해서 78,000평에 4,250세대의 아주 대단지예요. 레미안 자체가 되면서 많이 높였어요. 덕천마을은 2006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은 후 10년의 과정을 거쳐 2016년 지금의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로 완공했습니다. 재개발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당시 재개발에 권리자로 참여했던 입주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들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을 해야 된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과정들이 사실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간평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있었어가지고요. 실제로 이주를 안 하고 3년 넘게 이주 기간에도 1년 넘게 남아서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덕천마을이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해야 된다는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공재개발로 가야 된다는 부분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LH가 시행자가 돼서 가야 사업 속도와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다는데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시행자의 경우 사업 진행이 빠르고 투명하다는 장점과 함께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됩니다. 민간 브랜드가 들어오지 못한다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브랜드를 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로 선정을 저희가 직접 했고요. 공공이라고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추후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더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도 거쳤었고요. 일단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해야 하시는 게 살기가 너무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동 간격이 넓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수변공원까지 저희가 갖춰져 있고요. 조경도 테마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좋고,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에 너무 좋다고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아파트로 인증을 받아서 취득세도 면제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개발하고 싶어하는 동네에 공공재개발 추천하시나요? 경험을 해보니 저희는 적극적으로 조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공공재개발을 저는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분담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담금이 나오네,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빨리 떠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으셨었는데 실제로는 추가 분담금이 나오지 않고 이익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처음에 LH에서 제안했던 원가 정산 방식을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아닌 이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를 보니 공공재개발이 서울의 주거난을 해소할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혜택이 많아야 여러 조합에서 공공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죠? 어떤 곳이 공공재개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서 주거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주택 공급량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역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6일에 공공재개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들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에 최대 12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시켜주는 방안도 발표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서 저렴한 이율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서 자체적으로는 사업성 보완이 힘든 곳에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조합들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사업비 증액이나 이런 문제 등으로 사업이 길게는 10년 이상 단기가 필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면 공공의 전문성이나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 관리를 해주게 되고요. 지자체에서는 수권소이나 통합심의를 통해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10년의 기간을 짧게는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또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이나 수익형 건설주택과 같은 다양한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나요? 공공재개발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국토교통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됩니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소개드린 후에 장이 9구역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 소개입니다.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신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도입 배경입니다. 재개발 사업장 경우 입지나 사업성이 좋은 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체적으로도 원활히 추진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도 많은데요. 서울 재개발 구역 중 약 102곳이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조합 설립도 못하고 장기 정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합 설립에 성공하였더라도 조합 내 갈등이나 업무상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고착되어 낙후돼가는 정체 재개발 구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렇게 민간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공공이 참여하고 이에 따른 공적 지원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촉진시켜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서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 토대가 마련되었고요.
이어서 장이 9구역과 같은 해제구역이나 예정구역까지 사업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8사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개념, 절차,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인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의한 가결되었고요. 곧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일까요?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정체된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시행자가 참여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개발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방식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소유자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조합이 이미 설립된 지구의 경우 조합과 공공이 공동 시행하는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성 요건이란 전체 건설 세대 수에서 소유자의 분양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를 지분형 주택이나 수익형 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분형 주택은 분담금이 부족한 소유자를 위한 제도로서 부족한 분담금을 공공이 대납하는 대신 10년간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소유자가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고요. 이 10년 동안 소유자는 공유된 지분에 대해 완전히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인센티브입니다. 크게 다음 4가지의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도시규제 완화, 사업 리스크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입니다. 도시규제 완화 사항부터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1, 2단계 종상향을 허용하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주택 건축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예로 들자면 법적 상한 용적률은 250%로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인 250%에 120%, 즉 1.2배인 300%까지 최대 주택 건축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도시규제 완화는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적정 수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소유자의 사업 리스크 완화입니다. 주민이 요청할 경우 L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사업 리스크를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성이 일부 보전됩니다. 현재 성북구 장이동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데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분양가 수준은 사업성이 적정 확보되는 수준에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 절차 간소화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 시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전담 수건 소위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을 신속히 심의할 수 있고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심의를 통해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비 및 이주비 지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8%의 저리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이주비 또한 보증금의 70%, 3억 원 한도 내에서 1.8%의 이율로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간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시 사업비 조달 부분에서 시공사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공공이 시행하게 될 경우 공공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비 절감의 효과도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다음 3가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통한 사업성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로 공공이 사업 관리하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사업 지연 요소가 줄어들어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주비 대여 등 기존 거주자에 대한 이주 대책 강화로 원래 살고 있던 거주자께서 사업으로 인해 내몰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개념과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셨고요. 구체적인 사업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5개의 원으로 표현된 것이 사업 전체 흐름 중에 마일스톤이 되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공공재개발로 추진했을 경우와 민간 재개발로 추진했을 경우 각 단계별로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봤습니다.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이 완료된 서울대 8개 정도 사업장의 케이스를 평균을 냈고요. 결과적으로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기존 민간 조합 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서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셨다면 지금 보시는 것은 올해를 기준으로 한 세부적인 사업 절차입니다. 올해 1월 기존 구역에 대해 8개소 선정이 완료되었고요. 3월 말 장이 9구역이 포함된 신규 구역 16개소에 대해 후보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1차 주민 설명회에 해당하고요. 이 설명회 이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를 거친 후 2차 설명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이 2차 설명회에서 장이 9구역의 개략적인 건설 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주민 설명회가 마친 후에는 사업 시행 약정 체결을 위한 가칭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 절차가 이뤄질 거고요. 9월경 사업 시행 약정 체결 그리고 연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담당 직원분들이 주민분들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으신 부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임대주택 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의를 위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정을 하였고요. 같은 사업장에서 민간 재개발로 추진했을 경우와 공공재개발로 추진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실 때는 1번, 2번, 3번에 가로로 그어진 선을 중심으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우선 1번 선까지는 정비계획상 정하여진 용적률입니다. 민간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도 이 1번 선까지는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을 15% 이상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 1번에서 2번의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주택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 1번과 2번의 차이인 추가된 초과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민간도 역시 50%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차이는 이 2번 선부터 실질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공공재개발 사업 요건을 설명드릴 때 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공적임대주택은 민간재개발에서의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수익형 전세주택 등도 포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3번까지는 공공재개발로 인해 부여받게 되는 특례이고 이 특례로 받은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공공기여를 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이 주황색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노란색의 수익형 전세주택은 임대주택처럼 공공임대주택처럼 기부 체납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LH는 공공시행자가 일반 분양가 수준으로 향후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사업성 보전 효과도 있게 됩니다. 애초에 공공재개발 사업 취지가 자체적으로 사업성 보완이 어려운 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공사 선정과 주택 품질,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주민이 직접 결정합니다.
민간 재개발과 동일 수준 마감재 적용이 가능하고요. 주민대표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택품질 수준도 결정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 영상에서 보셨던 안양 덕천 재개발 지구입니다. LH가 시행하였고요.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사업을 이끌어갔습니다. 단지명은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하고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지 내 조경 수준도 우수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우수해서 녹색 건축 대전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재개발에도 LH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성남 신흥 2 재개발 구역입니다. 단지명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고요. 작년에 높은 경쟁률로 분양 마감되었고,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살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도 강화하였고, 또한 사업성도 우수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이 시행하게 될 경우 주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공이 시행하게 될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시행자는 사업 추진 중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대표회의와 사전 협의 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조합 방식의 경우 법상 총회 의결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10회 이상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 지연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총회 비용 등도 과다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시행 시 핵심적인 의사결정 사항 등에 대해서만 총회를 개최하여도 무방하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최근 들어 많이 물으시는 건데요. 권리산정 기준일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것입니다. 3월 29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권리산정 기준일이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세대수의 증가로 원 권리자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위함이며,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 시 분양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분 쪼개기란 토지를 분할하거나 기존의 단독주택이었던 것을 다세대로 전환하여 소유자를 늘리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소유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 공고되었는데요. 토지거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면적 초과 시 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전화로도 문의를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이사대책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우리 사업장이 이사대책에서 말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공공재개발 사업은 작년 발표된 5.6대책과 8.4대책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방식은 관리처분 방식이고요. 올해 2월 4일 발표된 대책에서 언급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사대책과는 별개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이 9구역의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구역 개요입니다. 장이 9구역은 성북구 장이동 238-83번지 일대이고요. 구역 면적은 85,878제곱미터로 약 26,000평에 달합니다. 2017년에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되면서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입니다. 13년 전 2008년에 구역 지정되었고요. 그해 말에 조합 설립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17년도에 구역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발표되었고요. 주민 요청에 의해서 장이 9구역 같은 경우 2차례 찾아가는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1월에 공모의 신청 시 장이 9구역은 사업 방식은 단독 시행 방식, 공공 시행자는 LH공사로 제출하셨고요. 공모 신청 동의 조건은 10% 이상만 충족하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동의율이 68%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말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었고요. 약 2,300세대 이상이 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1차 설명회를 바탕으로 이어서 추정분담금 검증 심의 그리고 2차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2차 설명회에서 추정분담금과 계략계획안이 안내된 이후 사업 시행 약정 체결을 위한 가칭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이에 따른 동의서 진구 절차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9월경 가칭 주대의가 LH와 약정 체결을 맺게 되면 연말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장이 9구역에 대한 계략 소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민 질의응답이 있을 거고요. 본 1차 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과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당해 구역의 사업 계획안과 분담금 등에 대해서는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 완료 후 2차 설명회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LH 공공재개발부 신지훈 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